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과 음악으로 마음을 함께하는 진행자 홍용환입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사회생활 등으로 힘들었거나 가슴 아팠을 때,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 그때 그 시절 내 마음의 노래는 무엇인지 음악과 이야기에 있는 방송. 오늘은 바로 20대 나를 감동시킨 노래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은 20대 하면 어떤 음악이 생각나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몬팀님부터 순서대로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큼 발랄한 여자 레몬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아빠 데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소리쌤입니다. 20대 인생의 노래의 주제에 맞게 목소리도 모두 20대시네요. 자, 오늘 레몬티님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희 20대의 노래는 투투의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재수할 때인데요. 재수는 조금 암울하셨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생이 당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떤 길이든 선택할 수 있어서 20대 중에 재수 시절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무도 모르는 학원에서 아주 작고 귀여운 미니 같은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 친구랑 단짝이 되어서 항상 공부도 함께하고 밥도 먹고 특히 공부 스트레스 사이면은 점심시간에 근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그 노래가 바로 투투의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아, 투투요? 혹시 소리샘님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 90년도에 그 노래는 정말 인기가 대단했죠. 저도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듣던 기억이 나네요. 이 노래 데미안님의 연령대도 알고 계신지요? 저는 그때 굉장히 꼬맹이였는데 안무 중에 반쪽 돼버린 거 그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안무가 재밌어서 춤을 따라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가수 이름이 항영이었잖아요. 그 친구 이름도 항영이었어요. 그런데 가수 항영이랑 너무 이미지가 비슷하여서 우리가 더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럼 요즘도 그 친구를 자주 만나시겠습니다? 아니요. 그 친구랑은 각자 학교에 들어가고도 2년 정도 연락하고 지냈는데 연락이 서로 뜸해지면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서로 소식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1과 2분의 1의 노래가 나오면 항상 혜영이가 생각나면서 아련하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참 혜영이가 보고 싶은 날이에요. 아이고, 이런. 참 그렇죠. 친구라는 게 크게 싸우는 것도 없는데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 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혹시 저희 방송을 혜영 씨가 듣고 계실지 모르니 기념으로 음악 편지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레몬티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혜영아, 나 수진이야. 보고 싶다. 너 나랑 노래방 갔던 거 기억하니? 그때 참 신나게 1과 2분의 1 노래 불렀는데 근데 벌써 20년이야. 지금은 누구의 아내 그리고 누구의 엄마로서 살고 있겠지. 그렇지만 항상 나는 마음은 20대야. 혜영아, 꼭 만나고 싶다. 건강해 친구야.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혜영 씨가 들으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면 정말 행복한 20년 후의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패널 데미안 님이 준비한 이야기와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신해철의 그대에게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신해철이요?
특별히 신해철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0대는 정말 힘들었어요. 비록 저는 어려서 학창 시절에 간접적으로 겪은 IMF였지만 그때 당시 이후 가정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매개체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장르와 가수를 들었지만 20대 하면 신해철의 그대에게라는 곡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좀 루즈하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 생각했다가도 갑자기 이 노래만 들으면 무언가 뜨거운 마음이 들곤 했어서 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강렬한 인트로 지금 생각나시잖아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때 당시 또 유행했던 밴드가 누구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죠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은 대중음악의 그 한 획을 그어서 문화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레몬티님은 신해철 씨를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대에게 노래를 가지고 체육대회 때 응원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때 당시 굉장했어요.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혹시 소리샘님도 신해철 씨 잘 아시나요? 네.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노래도 지금은 왠지 슬픈 노래가 될 것 같네요. 태미아님,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 서태지 아이들이 그 당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신해철님은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인데 신해철님의 음악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서태지와 아이들과 신해철을 좀 비교하자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태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향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반해 신해철의 노래는 그의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 늘 저희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게 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나 또는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앞에 생애가 끝나갈 때 같은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거기 가사를 조금만 읊어드리면 이래요.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나는 미래에 내가 보낸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해철의 음악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슬픈 소식을 본 지 5년여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어요. 맞습니다. 벌써 2014년 10월쯤이니까 5년여의 세월이 흘렀네요. 어떻게 보면 신해철은 자신의 철학을 노래라는 수단으로 녹여낸 철학가로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더욱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수가 지금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나 진정한 아티스트의 존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소리샘님은 어떤 노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가수 이동원 씨와 성악가 박인수 두 분이서 부른 향수를 선정했습니다. 향수요? 혹시 뿌리는 향수는 아니겠죠? 향기로운 향수도 좋아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향수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실 노래보다 시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쯤에 우연히 정지용 시인님의 향수를 읽게 되었거든요. 그럼 그 시를 읽고 마음을 움직이게 된 동기가 있었겠네요. 네. 그때 저는 유난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살던 때였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으면 마치 고향에 내려온 듯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런 저의 애성시였습니다. 네. 그럼 노래는 언제부터 알게 된 건가요? 제가 30대쯤에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면서 노래도 듣고 또한 시 낭송도 하면서 제 마음을 달랬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향의 향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련해지네요. 그럼 시로 노래를 접목시켜 탄생한 노래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레몬티님과 데미안님도 그런 노래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저는 가고파가 생각납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시험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야의 진달래꽃. 진달래꽃.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죠? 근데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시적인 노래 같지는 않아요. 소리새님은 시를 노래로 접목시킨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80년대 늦은 밤 라디오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DJ 이종환 씨가 진행한 그런 프로도 그와 비슷한 진행으로 젊은이들이 심금을 울리던 생각이 나는데 소리새님도 그런 방송 많이 시청하셨죠? 그렇죠. 지금도 별이 빛나는 밤에 제목만 들어도 이유 없이 설레던 젊은 날의 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럼 끝으로 혹시 소리샘님께서 시낭송과 낭독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노래가 시로 탄생했으니까 끝부분만이라도 조금 시낭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헐게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이던 곳, 하늘에는 성건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어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마음이 아련해지네요. 저도 저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한 향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은 형님과 누나의 항상 전축을 켜놓고 음악을 들어서 유년 시절은 늘 일상이 음악 듣기였어요. 항상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톰 존슨의 그린 그레이스 오브 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영남 씨가 변환하여 고향의 푸른 잔디라고 부른 노래인데요. 사형수가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마음 깊은 가슴 속에 고향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저의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고향은 물론 유년 시절입니다. 유년 시절의 음악이 고향인 것이죠. 우리가 떠오르는 고향은 무언가 마음의 아련함과 즐거움,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음악도 고향처럼 무엇이라 한마디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는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이 내 인생과 평생 같이 함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널의 레몬티님, 소리샘님, 데미안님, 작가 PD의 김정아님,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그리고 저는 진행자 홍용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에 세대공감님 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